저는 청소부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식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비스 영업 그리고 CS, 컴퓨터 업무 등등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어요. 자영업자의 표상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업무를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그런 업무를 하고 싶으셔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한 가지 영상을 보고 갈 거예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그런 뭐 잠재력을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이미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 잠재력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사람 3분씩 나올 건데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보시면서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정확하게 숫자를 세워주시면 되세요. 정확하게. 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 정확하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6번. 16번 맞추신 분 있나요? 네. 15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자, 그럼 혹시 여러분은 중간에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셨나요? 고릴라를 보셨다는 분? 못 보셨죠? 중간에 고릴라가 나와가지고 7초 정도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고릴라가 앞에서 가슴도 두드리고 손짓도 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고릴라가 지나간 게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못 보셨어요.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릴라가 등장하죠. 이렇게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 이따가 저희가 3챕터에서 한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룰 거라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고 말하고 유튜브 보면은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알고 있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마치 핸드폰이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안 보였던 게 관심이 생기자마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영상이고 원래 있던 것들인데 내가 관심이 생기니까 더 자주 빈번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 현재 머슬앤쿡이라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여사장 장미주 대표입니다. 저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학과 전공을 했고, 대학 시절에 이제 뭐 특허나 창업, 발명 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운동 쪽으로 제가 올 건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브랜딩, 디자인, 인테리어업에 종사를 하면서 조금 크고 작은 프랜차이즈나 좀 큰 대형 매장 같은 것들을 이제 브랜딩, 로고 디자인부터 인테리어 등등등 상표권 출원까지 도와준 경력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에 했던 작업이 파주에 1000평 규모의 레드파이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제 서울 지역에서도 꽤나 유명한 카페예요. 이제 거기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맡고 아파트 리모델링까지 한 뒤에 좀 크게 슬럼프가 왔어요.
이게 이 일을 내가 40까지 생업으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방을 좀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창조성이 없는 사람인데 주변을 둘러보면은 디자이너는 뭐해서 일을 창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크게 슬럼프가 왔고 일을 쉬다가 좀 우연한 기회로 제가 원래 운동은 좀 취미인 지가 꽤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어떤 분의 제안으로 저 같은 사람이 트레이너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같이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근데 저는 왠지 그 말이 그냥 흘러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자격증을 좀 따가지고 원래 운동을 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운동 쪽으로 업을 돌려볼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현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디자이너가 전공했던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머슬앤컵을 지금 네이밍하고 로고 브랜딩 그리고 이제 뭐 컬러링 인테리어까지 다 제가 직접 진행을 했고 이제 그때 디자인했던 건 되게 많이 도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과거가 절대 부질없지 않았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23년 작년 머슬앤컵을 오픈을 해서 제가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3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8, 9개월 정도 동안 3억이라는 매출을 찍었고 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이번 달 매출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봤는데 이번 달 매출은 작년에 오픈하고부터 세 번째로 같더라고요. 지금이 불경기고 되게 많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3명 중 1명의 자영업자가 망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달에 세 번째로 큰 매출을 찍었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저는 항상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10월 달에 제가 건물을 12월에 구매한다, 소유한다, 매매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신시가지한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써놓았는데 저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렇게 항상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냥 미리 다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머슬앤컵을 3층 건물 내로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건물을 통째로 써서 머슬앤컵 건물을 만들 예정이에요. 전주에서 PT로 랜드마크 하는 헬스장이 될 예정이고요. 전주에서 너 PT 어디서 할 거야? 하면은 머슬앤컵? 너 옷 어디서 할 거야? 너 자라. 뭐 H&M 이러듯이 너 PT 어디서 해? 1순위는 무조건 머슬앤컵. 그 다음에 거기 좀 멀지 않아? 2순위, 3순위가 나올 수 있는 전주의 PT 랜드마크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에 오픈할 때 전주 인구의 50%가 될 수 있는 헬스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운동 인구의 50%는 저희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꿈이 점점점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모자 사업하고 브런치 카페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이것들 제가 내년에 다 천천히 저는 개월 수까지 정확하게 말해버려요. 내년 3월에 머슬앤컵 확장을 한다. 내년 4, 5월에 브런치 가게를 오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사람들은 흔히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90%의 높은 확률을 변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변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가만히 들어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삶에는 모든 것이 등장한다. 그토록 원하는 것마저도. 이제 프랑스의 철학가 베르나르 보비에 드 퐁트넬이 한 말인데 이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결국은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던 꿈꾸던 게 한 번씩은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짧게 빨리 오기도 하고 굉장히 늦게 오기도 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언젠가 한 번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잡을 기회가 있던 사람이면 잡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면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고릴라 영상하고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마인드를 살아야 될까? 모든 것은 내게로 온다. 그 시기가 조금 늦을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안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고릴라 영상의 뜻이 우리 뇌에는 여러분 RNA
RAS라는 게 있습니다. 망성 활성화 체계예요. 망성 활성화 체계가 뭐냐? 대뇌 피질에 있어서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한 정보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인데, 내가 만약에 요즘 뭐 꽃에 관심이 많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그럼 지나가면서요 꽃집하고 자동차밖에 안 보여요. 그쵸? 내가 오늘 살려고 하는 차가 뭐 베뉴다. 그러면은 지나가면서 베뉴 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쵸? 그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아요. 뭐 내가 요즘 뭐 남자에 관심이 많다. 그럼 잘생긴 남자가 보여요. 그쵸? 근데 이 사형이 쌍꺼풀 있는 사람이야. 그럼 쌍꺼풀 있는 사람들은 보여요. 그쵸? 제 눈이 여러분들은 좀 다른거 보이거든요? 제 눈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 그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 뇌는요, RAS라는 망상 활성화 체계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수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고 있어요. 엄마가 불러요. 깨워요. 그럼 잘 들리죠? 번쩍 일어나죠? 지하철 타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여러분 서울 안 가보신 분 없으시죠? 자, 지하철역에 자고 있다가 무슨 역입니다 하면은 눈이 번쩍 떠져요. 그쵸? 자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알람 시간에 맞으면은 대충 일어나요. 눈이 떠져요. 지각 1시간 하는 사람 없죠? 보통 한 10분, 5분 차이로 합니다. 왜냐면 알람이 울려서 못 들어도 그 정도 되면 일어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뇌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가 한번 저녁에 생각을 하고 잠들면 그게 뇌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어나요. 우리 뇌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처리하는 정보의 양이 4천억 바이트예요. 4천억 바이트. 4천억 바이트. 책 한 권에 있는 분량이요 200kb예요. 자, 그럼요 우리 뇌가 일주일 동안 처리하는 정보량이요 책 24,400분량의 분량이에요. 잠깐만 2,004만? 아무튼 굉장히 많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우리 뇌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모든 기억이 정보가 저장이 되면요 사람은 미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일부에 내가 진짜 관심이 있는 정보들만 저장하고 그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게 아까 보여준 고릴라 영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흰옷만 보고 있고 드리블만 생각하니까 우리 뇌는 패스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릴라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지금 그래요. 제 눈에는요 여러분 지나가면서요 이 건물이 시세가 얼마인지 딱 매장 들어가면요 조명이 어디 달려있는지 CCTV가 어디 있는지 층고가 높은지 낮은지 테이블에 사람들이 얼마나 앉아있는지 객단가가 얼마일지 밖에 안 보여요. 음식을 먹으면요 이게 얼마일지 이게 얼마면 적당할지 뭐가 들어갔을지밖에 안 보이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브런치 가게 빵집밖에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브런치 카페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요. 헬스장을 할 때는요 헬스장 딱 들어가잖아요. 준비할 때는요 들어가면은 헬창이 얼마나 많은지 PT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밖에 안 보였어요. 헬스장 사업이 얼마나 나한테 유리할지가 그때는 관건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대로 보이고 저장될 겁니다. 제가 이게 실제로 제 벽지에 이제 붙여 있는 건데 더 많아요. 자, 나는 10월에 유튜브를 시작한다. 11월에 강연을 시작한다. 모자 사업을 시작한다. 12월에 건물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제 이것들이 쭉 다 글인데 더 자세하게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얼마나 자세하냐면 나는 몇 월 달에 얼마를 모았고 얼마를 벌고 직원은 남자가 한 명 들어오고 몇 월 달에 들어오고 등등등.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같이 적은 제가 성장시키고 있는 지인이 한 명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근데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지구가 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그 지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무슨 말 하면 다 믿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은 그만둘 정도예요. 제 말 다 믿는데요. 자, 근데 이 중에 좀 신기한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신기해요. 그리고 강연하고 부동산이 좀 신기해요. 나는 강연을 할 거야. 난 강연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요. 나는 건물 부동산을 매입할 거야. 근데 부동산이 1,000원, 2,000원이 아니잖아요. 1, 2만 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되는 대출을 받아주고 안 될 것 같은 돈이 벌리고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런 부동산 관련 사장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저기 써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모두 내게로 온다. 제가 아침마다 항상 일어나마자 하는 긍정 학원 중에 있는 말이에요. 장미주 너는 천재다.
너는 기적이다. 네가 원하는 것은 모두 내게로 온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명상 5분 하고 항상 긍정학원을 하고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 나를 위한 것인가 남을 위한 것인가? 자, 제 긍정학원에는요, 저만을 위한 이기적인 긍정학원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을 사고 싶은 것도, 머슬렘 속이 확장되면 좋겠는 것도, 브런치 가게를 하고 싶은 것도 다 저의 이기심이나 욕심이 아니에요. 자, 건물을 사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머슬렘 속이 더 잘 되려면 유능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전주에만 있나? 서울에도 있어요.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제주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직원들이 살 곳이 필요해요. 빌라를 사야겠다.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자. 제가 그래가지고 부동산 매입을 해야겠다는 꿈을 키웠어요. 내가 전주에 없으면 내가 데려오면 된다. 근데 그 직원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숙식이 필요하다. 내가 건물을 사야 된다. 자, 브런치 가게를 확장하고 싶다.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한 음식이 맞다고 생각하지? 전주에 놀랬던 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보카도 먹어보고 싶은 적 없으신 분? 아보카도. 다 드셔보셨어요? 아보카도? 전주에 아보카도 못 먹어본 사람이 꽤 많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아보카도를 안 먹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전주는 유행이 좀 뒤처지는구나. 건강한 음식을, 건강한 미식의 세계를 내가 한번 열어주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거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닌 남을 위한 마음으로 뭔가 목표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돈을 추구하면 돈이 도망가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한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기버의 마음이 생기면 저절로 돈이 따라올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자,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스인 도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니코스 카잔스키스 한 말이에요. 나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자, 우리 옛날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죠? 결국은 악을 용서하는 게 나를 구하는 길이고 남을 구하는 게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둑을 넣어요. 순수라는 말이죠. 순수 둔다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남이 바둑을 두고 있으면 거기서 장기만 여기에 얹어 저기에 얹자는 게 순수 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바둑을 두고 장기를 두면요, 순수 두는 것처럼 안 나와요. 근데 남이 할 때는요, 기가 막히게 잘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남이 하는 거라서 그래요. 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왜 저렇게 두지? 저렇게 하면 지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두면은 그렇게 실력이 안 나요. 결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이 하려고 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막상 내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상한 막 부담다리 생각만 나.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그것처럼 내가 잘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려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자, 카페에 가면 시럽 무료. 그쵸? 저는 왜 설탕 시럽만 무료인지 모르겠어. 헤이즐 시럽, 모카 시럽, 초코 시럽. 왜 그런 거는 무료로 안 해요? 그거 비싸요? 카페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카페요? 없으세요? 카페 하시려고 하는 분 있으세요? 왜 안 넣는 거예요? 단가가 달라요? 다르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많이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 수요가 적으니까 저는 수요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찾아야만 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먹어도 유통기한 지나면 그냥 버리면 되지.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쯤은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왔을 때 내 시간이 많이 안 드는 거니까 막 시럽도 막 다 넣어먹는 거예요. 막 빨간색 하라고 해가지고. 자, 빵집 가면은 식빵 모서리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러스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좀 서비스를 좀 줘보고. 그리고 고깃집에 가면은 뭐 이쑤시개, 소리탈취제, 믹스커피, 아이스크림 등등 많이 있죠. 근데 그 느낌이 달라요, 나올 때. 여기 뭔가 조금. 근데 박하사탕 말고 그거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맛있는 거. 알사탕이나 좀 이렇게 맛있게 막 즙 같은 거 흐르는 캔디 같은 거. 그런 거 좀 넣고. 단가 차이 얼마 안 하거든요. 자, 꽃집 가면은
안개꽃 같은 거 좀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이거 받으시는 분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이거 조금 더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꽃은 선물하는 용도잖아요. 선물하는 용도인데 거기다가 서비스를 줘. 그러면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기뻐요, 여러분. 아시죠? 선물할 때 그 고르는 마음이 진짜 기쁜 거. 자, 치과 비뇨기과. 저 진짜 웃긴 영상을 봤어요. 외국에서 나온 영상인데 비뇨기과에서 아기가 좀 그런가? 고리를 잡아요. 근데 위에 자동차 게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 천막천하니까 뭐 하는지를 몰라요. 마침 했겠죠. 근데 신경이 안 쓰여요. 자동차 게임을 하느라. 비싸겠죠, 기계가. 근데 올리원이라는 말이에요. 비뇨기과에 그런 비뇨기과가 어디 있어요? 그쵸? 치과도 수아가 갔을 때 뽀로로 스틱 하나 붙여주고 반창고. 그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안 해요. 왜? 굳이? 내가 하는 것만 잘하면 되지.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굳이를 하셔야 돼요.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굳이 하면 사람들이 굳이 오는 매장이 돼요. 자, 머슬앤 저희가 비 오는 날에 저희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비 오는 날에 머슬앤 로고 박힌 우산을 증정해 드리는 거예요. 좀 비싸겠죠. 근데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만 드릴 거니 거의 없잖아요. 안 가져오신 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고 다니겠죠? 또 얼마나 예뻐요. 우리 로고 예쁘니까. 빨간색이 막 비싸니까 막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머슬앤 이런 거 써놓으면 안 보여. 그런 것도 욕심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로고만 박아놔야 돼. 들고 다닐 수 있게.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홍보가 되겠죠? 기버의 마음으로. 비 오는 날 우산을 공짜로 줬더니 홍보가 돼. 자, 가입 선물로 머슬앤 인형 저희 로고 귀여우니까 키링을 주는 거예요. 가입 선물로. 좀 비싸겠죠? 가입 선물 치고는. 근데 주면은 달고 다녀요. 그것도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귀여운 거 한 개는 해주고 싶으니까 기버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인을 소개하면 저희는 한 명 소개할 때마다 PT를 무제한 증정해드려요. 발 넓으신 분 있으세요? 친구 많다. 여기는 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자, 발 넓으신 분 저희 센터 오시면요. 평생 무료 PT 가능합니다. 친구 한 명 데려오잖아요. PT 한 번 서비스예요. 그러면 친구 10명 데려오잖아요. PT 10번 서비스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야, 나 운동하는데 서비스 준다고 말하면 안 돼. 사람 보기 싫어. 심리가 그래요. 남 좋은 일 시키기 싫어. 야, 진짜 잘 그렇죠. 야, 같이 하자. 운동하자. 데리고 와요. 근데 내 이름 했다고 해. 그러면 이제 서비스 받는 거예요. 그죠? 괜찮죠? 자. 네, 그러나 이 모든 거는 제품에 불과합니다. 제품에 지나지 않아요. 자, 가장 베이직한 기워의 영역이에요. 기버의 3단계는 제품 시스템 철학입니다. 제품에서 시스템 철학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철학이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상위 단계는 철학이 있어야 돼요. 기버의 가장 최상위 단계는 철학이다. 자, 철학은 추구해야 될 기버의 가장 핵심 영역이에요. 자, 철학이 뭐냐? 생각하는 거죠. 사고하는 거예요. 그냥 물건 띡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거예요. 옛날이나 볼펜 한 자루 주고 그랬지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자, 나라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이 직업인으로 살고 싶은 이유가 뭘까? 내가 세상에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유용함이 뭘까?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카페 하고 싶으셨던 분. 제가 너무 질문 많이 하는 거 죄송한데 혹시 아이이신가요? 여기 싫어하실 텐데 강연 같은 거 질문할까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카페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조그만하게 코로나 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아이디어스 이런 쪽으로 배달이나 이제 택배로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싶고 좀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카페를 이전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뭐가 철학이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보여주고, 그렇죠? 좀 더 얼굴을 마주치고,
그런 게 기버의 마음인 거예요. 돈 벌려고가 아니라,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 박수. 자, 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돼지꼬리 땡땡이에요. 핵심 포인트 4가지. 첫 번째,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것은 팔지 않는다. 나도 안 살 건데 이거를 왜 팔아요? 망하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니까 단어가 망하는 거. 한자니까요. 자, 가고 싶지 않은 곳은 나도 열지 않는다. 두 번째,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파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 사람들은 존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파는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요즘은 살 때도 인성을 보고 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럼 왠지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즐거운 제품과 공간을 만든다. 긍정이 있어야 돼요. 제품과 공간에는 긍정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사장이 불편해야 손님들이 편하다. 미주 생각. 저예요, 미주가.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내가 지나가다가 막 되게 허름한 노포가 있어. 막 되게 지저분해. 거미줄 막 잔뜩이에요.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사장이 청소를 왜 안 하나 봤더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빈티지였던 거예요. 사장님이 막 빈티지에 막 진심이에요. 갑자기 들어가고 싶은 거지, 그죠? 여기가 사실은 허름해 보이는데 200년 된 가게래. 역사가 있는 곳이야. 그럼 갑자기 가보고 싶어. 자, 사고 싶지 않은 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인성이나 긍정이 들어가니까 가고 싶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람 되게 좋은 인성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래. 살려고 갔어요. 근데 제품의 질이 0. 그러면 다시는 안 가요. 그리고 결국 뭐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 자, 내가 사고 싶지 않은 것은 팔지 않는다. 머슬앤코랑 빗대어 볼게요. 저희는 일단 센터 청결도, 인테리어 굉장히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회원님들이 오시면은 무조건 정말 큰 인상부터 시작을 해요. 깔끔하게 옷 입고요. 몸매 관리 항상 직원들 같이 하고 있고요. 어디 갔다가 들어올 때도 회원님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길 앞에서도 인사해요. 자,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 비속어 그리고 요즘 시대 MZ 세대 단어 같은 것들 쓰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런 워드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욕이라는 걸 친구들하고 만나서 안 한 지가 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욕을 싹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라도 하면요, 여러분, 그게 내 잠재의식인 겁니다. 저는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을 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제품 공간을 만든다. 저희 센터에서는요, 주기적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수험생 이벤트는 너무 흔한 거지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희 오픈 클래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룹 레슨인데 PT를 한 번이라도 받아봤던 분들은 평생 PT가 무료입니다. 1대1 PT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던 분들은 저희가 주마다 그룹 레슨을 해요. 그룹 PT를 그거를 무료로 오실 수 있어요. 1대1 PT를 하지 않으셔도 한 번만 했다 그러면은 평생 그룹 PT가 무료인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 센터가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장이 불편해 손님이 편하다. 사장은요, 여러분, 사장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사장은 항상 불편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하고, 더러워도 막 손으로 만지고, 전 여러분, 저 거미줄 손으로 만져요, 거미줄. 처음에는 저도 못 만졌는데, 막 바퀴벌레 거미줄 같은 거 손 제가 만져요. 지금 막 그냥 손을 막 거두고 막 그래요. 이게 사장님한테 그러더라고요. 불편함하고 더러움을 좀 감수를 해야 돼요. 직원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고 화장실 샤워 청소 내가 하고 직원들은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변기통에 오줌방울 튀어있는 거요? 안 보여요. 직원들은 안 보여요. 사장만 보여요. 그럼 내가 청소해야 돼요. 그거 갖다가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가 사장이니까 내 눈이랑 보이는 거구나. 내가 사장이 마인드가 그릇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많이 보인다는 건요, 사장이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안 보이고 내가 귀가 최고야? 사장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보이잖아요. 사장은 듣는 귀가 4개여야 되고요, 보는 눈이 4개여야 돼요. 그 머슬앤코 오픈 클래스 이거 보이세요 혹시? 파란 색깔 되어 있는 거? 그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소리 키고 보실게요, 여러분. 너무 적막하니까요. 네, 제 목소리예요. 기다려드릴게요. 천천히 보세요. 다 보셨나요? 네. 네. 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나? 너무 기특해요. 제가 너무 기특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막.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돈 벌려고 했으면 이런 생각 안 나옵니다.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진짜 운동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혼자서도 운동할 수 있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철학 시스템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있으면 뭐예요? 뭔가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이제 네이밍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에 정말로 적용시키기에 조금 실무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픈 클래스를 만들고 나니까 약간 빈약해요. 와닿지가 않죠? PT 평생 책임 보장제. 어때요? 확 와닿죠? PT 평생 책임 보장제? 그게 뭐야? 일단 물을 것 같고, 날 책임도 줄 것 같고. 자, 네이밍이 나온 겁니다. 철학 시스템 제품이 나오고 네이밍이 나왔어요. 네이밍까지 왔을 때 비로소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좋은 네이밍이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뭐를 파는지도 아는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하는 데야? 뭐 하는 데야? 가 나와야 돼요. 독창성은 독창성인데 좀 친절해야 돼요. 막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잘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기업이 아니고 마케팅에다가 큰 비용 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실제 연구 재미있는 실험 결과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펩시랑 코카콜라를 먹으면 사람들이요 맛이 똑같다고 하거나 펩시가 맛있다고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카콜라 성분을 보고 마시면요 코카콜라가 맛있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실험한 건 아니고요. 뭐 외국에서 막 여러 가지 유섭실을 많이 하니까. 자, 그만큼 우리가 코카콜라라는 조금 더 유명하고 대중적인 제품을 먹었을 때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입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본 것 같은 건요 되게 막 딱 들었을 때 뭔가 친숙해요.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또 이런 연구가 있어요. 외국에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의 프로필을 싹 깔아놓고 어떤 특정 사람은 계속 보이게 한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뇌파 같은 걸 검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올라간대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 그런 거 있죠. 나랑 비슷한 사람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 다들 아시죠?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고 해요. 왜? 내가 항상 보는 내 얼굴이니까.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왠지 나랑 비슷하게 잘 맞을 것 같고 왜 나랑 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여러분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진짜 남매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냐. 근데 그러면요 정말 잘 살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게 잘 살아요. 친구처럼 싸우지도 않고 막 지지고 볶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상하게 유난히 너무 닮게 생긴 부부가 너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자 제가 지금부터 시간은
한 30초? 2초 드릴 테니까 보시고 좀 마음에 좀 저 선물 좀 괜찮다. 이거 실제 전주에 다 있는 가게들이에요.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싹 훑어보세요. 자, 20초 드리겠습니다. 카페, 요식업, 뭐 헬스장, 뭐 공간 사업 다 섞여져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네이밍이 좀 와닿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데가 좀 눈에 확 들어온다. 확 들어오는 거. 자, 5초. 4, 3, 2, 1. 자, 우리 왼쪽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표가 눈에 들어오세요? 전라도 음식 이야기. 전라도 음식 이야기. 두 번째. 구포. 아, 그렇죠. 그것도 좋아요. 또 그 다음 분. 로트리. 드셔보셨던 거 그거. 그 다음. 짝조기. 네, 좋아요. 그 다음. 돼지 박사. 돼지 박사. 좋아요. 그 다음. 온다. 온담. 좋아요. 그 다음 분. 또좀 돼지. 좋아요. 그 다음 분. 저 돼지 박사. 돼지 박사.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세워놨던 손가락으로 5분들 정도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된 상표를 말씀하셨어요. 돼지 박사가 2번 나왔어요. 그쵸? 돼지 박사는 초등학생들도 알고요. 유치원생들도 알기 쉬운 단어예요. 돼지, 박사, 고깃집. 그쵸? 우리도 지금 벌써 그런 단어들을 보고 상표가 뭘 파는지를 유추했고 친숙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네이밍을 주는 팁 너무 많아. 글자가 작아졌어요. 안 보이시는 분 없으시죠? 다 잘 보이시죠? 자, 이거는 찍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첫 번째, 한글이거나 친숙한 영단어를 사용한 네이밍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 타겟층이 유아층이거나 실버층이면 더더욱이요. 요즘 실버 산업이 대세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타겟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는 단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어 조합으로 하시면은 지나가다가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자, 강남스타일. 싸이 노래죠. 빌보드 차트에 올랐죠. 또 요즘 뭐 아파트, 로제, 빌보드 차트에 올랐죠. 빽다방. 자, 다 단어가 되게 친숙해요. 빽다방은 심지어 다방이라고 했어요. 다방. 다방. 자, 아파트 노래도 그냥 아파트래요. 막 영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래요. 자, 어디서나 들어봤을 법한 단어가 항상 우선순위로 올라간다는 거. 자,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를 유추할 수 있는 네이밍이라는 거예요. 아까 돼지박사처럼 어떤 음식을 파는지를 알 수 있어야 사람들이 바로 처음에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와 단어를 조합시킨 네이밍, 독창성. 독창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거 그래서 얘를 창조하는 독창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들인데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거에서 새로운 개념과 의미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저게 원래 저기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학교에 원래 저기 있었어? 야,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잘생겼었어? 저 원래 저렇게 예뻤나? 이게 독창성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항상 그대로였는데 내가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진 거예요. 독창성이 항상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 아이들도 외국인들도 발음하기가 쉬운 네이밍이어야 됩니다. 머슬앤 쿡. 영어의 조합이지만 막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머슬앤 쿡. 로고와 심볼을 모두 갖춘 네이밍. 로고는 이제 이건 조금 단어에 대한 정의인데 로고는 심볼하고 달라요. 심볼은 캐릭터나 그림 이미지를 의미하고 로고는 삼성 보면은 SAM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삼성이 그냥 고딕체 불림체가 아니죠. 걔네들도 두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 상표나 서비스를 그냥 한글이나 영어로 풀어놓은 거에다가 이미지화를 시킨 게 로고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통신상품, 뭐 티오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티오더라는 것도 저거 지금 그냥 고딕이지만 우리 티오더 아시죠? 티오더 써있잖아요. 그게 로고인 거예요. 로고랑 심볼을 모두 갖춘 네이밍. 왜냐면 다른 용도로 쓰이거든요. 우산에다가 티오더 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다녀요?
모티브로 써 있는 거를. 근데 T 오더에서 뭐 T가 조금 막 귀엽게 막 속옷 막 뿅뿅뿅 올라가 있어요. 그럼 들고 다닐 수 있겠죠. 머슬앤쿨이라고 써 있는 걸 누가 가지고 다녀요, 우산을. 근데 머슬앤쿨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운동하는 사람인 것 같고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항상 심볼과 로고가 모두 있어야 된다. 자, 네이밍에서 브랜딩을 확장시킨다. 네이밍에 맞춰서 말씀드린 심볼이나 컬러 차트, 폰트, 글씨체 그러니까 슬로건, 캐릭터까지가 있어야 돼요. 브랜드화를 시켜서 브랜딩을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좋아하는 프랜차이즈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내 개인 가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누구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내 가게가 남들한테도 어디 가서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 길거나 한 글자 네이밍은 좋지가 않아요. 너무 길면 이제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한 글자면요, 인터넷 딱 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닷이라는 이자카야를 제가 알아요. 근데 닷을 치면은 그 음점이 안 나와요. 배닷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 글자이거나 너무 흔한 단어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독창성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단어와 단어를 조합해서 쉬운 단어라고 해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머슬하고 쿡은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머슬은 근육이고요, 쿡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독창성이 생긴 거예요. 머슬 앤 쿡? 거기는 뭐예요? 식단도 같이 해줘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쿡이 뭐예요? 음식을 팔아요? 아니면 식단을 해주시나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머슬 앤 쿡. 지나가도 되나요? 네. 마지막 8번째. 유일무이한 네이밍. 자,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서부터 상표권 넘어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유일무이한 네이밍. 검색해봤을 때 이미 쓰이고 있다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돼. 이건 진짜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 가게에 정말 조그맣게 나만 알게 하고 끝나실 게 아니면은 내가 이 가게를 확장시키거나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첫 번째,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 1차 검색했을 때 나오면 근데 생각보다 나오는 가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흔한 단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고깃집? 이런 거 쳐볼게요. 회를 파는 곳이에요. 이름이 고깃집이에요. 작은 수산 이런 거 쳐볼게요. 작은 수산. 엄청 많아요. 전국에 깔려있어 작은 수산이. 그거 나중에 내 가게라고 주장 어디 가서도 못합니다. 프랜차이즈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자, 두 번째, 인스타랑 유튜브에 2차로 검색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네이버나 다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나 유튜브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이버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는데 유튜브에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뭘로? 채널명으로. 채널명으로. 알고 보니까 작은 수산이라는 매장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 활동명인 거예요. 그 사람 유튜브가 어부인 거예요, 직업이. 그래서 작은 수산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작은 수산으로 유튜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장 하다가 잘 돼가지고 유튜브 하고 싶은데 이미 있어. CE가 2명이 나와. 사람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지? 근데 그런 애초에 갈림길을 주지 않는 게 좋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상표권이 출원이 되면은 키프리스 하는 곳이 다 등재가 돼요. 여기에 쳐보면 1차 없어, 2차 없어, 근데 3차에 있을 수도 있어요. 3차에 키프리스 해놓고 실제로는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까지 검색을 해보셨을 때 다 통과가 되면 그때 그 상표를 결정하시는 게 조금 더 나중에 큰 사업 확정을 했을 때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6번입니다. 자. 정답은 16번입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 Q&A 잠깐 짤막하게. 아까 머슬앤쿡에서 네. 쿡이 뭔지. 쿡이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매장 내부에서 식단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근처 샐러드 가게랑 그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문하시면 당일에 오는데 지금 제휴는 잠깐 멈춰놨어요. 조금 더 저희가 손 쓰지 않고도 샐러드 가게에서 바로 배송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찾고 있는 중이라 그 잠깐 멈춰놨는데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문하면 식단을 받아볼 수 있고요. 집에서나 센터로. 두 번째는 저희 컨설팅 식단 컨설팅이 체계적이에요. 조금 많이 체계적이라 가지고 다이어트나 운동을 못 만드시는 분들한테 정말 전문적으로 조금 설계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적인 식단 컨설팅과 식단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머슴앤 쿡이라고 지어놨고 나중에 제가 브런치 가게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거랑 머슴앤 쿡을 같이 제휴를 시켜가지고 머슴앤 PT 회원님들은 뭐 맨날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생각이 있어요. 자, 다시 지나가 볼게요. 자, 상표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고봉밥, 고봉비빔밥. 고봉비빔밥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얘네들이 한때 분쟁이 정말 큰 힘을 했어요. 고봉비빔밥, 고봉비빔밥. 지금 둘 다 있어요. 둘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봉인 김밥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저게 뭐야? 이랬는데 그게 상표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있던 이름이 부딪힌 거예요. 내가 원조다. 혹은 이 이름 쓰지 말아라. 내가 먼저 쓰고 있었으니. 그래서 그때 한번 상표권 분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결국은 둘 다 공존해가지고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권 재판서는 고공승, 민형사소에서 고공인승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둘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남산 돈가스. 남산 돈가스, 남산에 있는 돈가스 집이잖아요. 그게 원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남산 가보면요, 여러분 다 남산 돈가스예요. 남산 돈가스, 남산 돈가스, 내가 원조, 몇 년부터 남산 돈가스. 근데 그게 상표권을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은 남산이라는 게 그냥 명칭이어서 그래요. 남산은 그냥 명칭,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남산이잖아요. 그리고 돈가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이름이잖아요. 그런 조합은 상표권 등록시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시켜도 아무도 안 썼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너무 많이들 쓰고 있는 상황에다가 누구나 쓸 수 있는 지역 정치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시키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누가 진짜 원조 남산동을 쓰니까 굉장히 분쟁이 많고 실제로 본인이 원조라고 주장하시는 이것도 모르죠. 그렇죠? 사실은 또 몰라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많이 뭐 피해 당했다고 하는데 유튜브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막 소송하고 막 그러고. 초장집 전주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초장집.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얼른 가봐야겠어요. 자, 제2의 독주 사태. 방송 나온 초장집 표절 피해 호소. 이게 지금 초장집의 플레이팀이 일단 표절이 당했고요. 프랜차이즈 어떤 한 기업에서 초장집을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초장이 아시죠? 초장 찌개용 초장.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막 특별할 게 없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고 대기업이 등록을 하려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절한 적도 없다, 나는 감염된 모은 적도 없다, 악의가 없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놓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 또 모르잖아요. 갑자기 막 우리 집이 대박집이 됐어. 연예인 막 누가 왔다 가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때 등록하려고 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장사를 하고 싶다, 잘 될 거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상표권은 처음에 등록을 해놓으셔야 된다는 점. 펭수도 상표권 휘말렸었어요. 펭수.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누가 EBS를 감히 상대로 우리 EBS를 근데 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조금 잘 된 거 파는 거를 본인들이 등록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빠빠라지도 있잖아요. 주차 같은 거 단속하는 거 막 찍어서 다니고 진짜 이 사람 세상에 정말 많아요. 심심한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심심한 사람들이 이런 거 같은 거 하고 다니면서 이거 잘 되겠는데? 그 뭐야 www. 그쵸? 그 도메인도 등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뉴스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이 도메인을 막 몇십 개 막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려고. 왜냐면 나중에 돈 주고 팔 수 있거든. 누가 쓰고 싶다고 돈 주고 팔려고 막 다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도 있었어요. 우리는 실제로 쓰고 싶은 사람이고
이상한 거 수집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악의적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사례는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쓰는 사람이. 근데 법적 공방 가면은 힘드니까요. 그럴 일 없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키프레스라고 네이버에 쳐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를 상표로 바꿔놓고 검색을 하면 끝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이걸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쉬워요. 자, 제가 대도서관을 찾았어요. 대도서관. 유튜버 대도서관 아시죠? 대도서관도 상표권 휘말린 적 있습니다, 여러분. 대도서관이 그냥 큰 도서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다 누가 그거를 상표권 출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도서관님이 이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놓고 큰 거 다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로 다 등록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별거 다 등록시켰어요. 뭐 유튜브어, 그리고 뭐 필기구어, 뭐 강연어 등등등 나중에 대도서관이 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다 등록시켰어요. 38류, 35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가 SNS랑 유튜브업이에요. 그거는 내가 유튜브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셔도 내가 만약에 매장을 차렸다, 그럼 그 분류는 꼭 등록시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정말 홍보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지금도 아직도 대중이 다 유튜브를 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많이 이미 하고 있고 언제 내가 하고 싶을지 모르니까 유튜브 같은 인터넷 SNS는 꼭 접목해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손가락 뭐 잘못했나? 자, 다음 질문. 자, Q&A.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잠깐 찰나? 지금까지 듣던 것 중에 뭐 궁금하시다. 마케팅은 아예 아니신 것 같은데. 많이. 마케팅 어떻게 주로 하시는지 아, 좋은 질문인데, 저는 돈 드는 마케팅은 지금 네이버 상위노트 있죠? 그거 하나만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정말 하물며 전단지 같은 것도 다 제가 다 일일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전주 바닥이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소문 안 좋게 나면 진짜 금방 망하고요. 소문 좋게 나잖아요. 뭐 저기 막 이서 분산 가는 막 아이씨 사람들이 부쩍부쩍 거려요. 어떻게 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막 산길을 구비구비 가가지고 등장있는 카페가 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오는 거야, 대체? 심지어 아주머니, 할머님들, 아저씨들 막 계세요. 아니 이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오느냐고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입소문이. 전주는 솔직히 다 중요하지만 입소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입소문이. 내 성명을 보호받는 상표권 출원. 첫 번째, 로고 타입. 이거는 정말 그 출원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자, 상표권을 출원할 때 이제 내가 나 출원할 건데 어떻게 해야 돼? 막막하잖아요. 변리사를 쓰면 돼요. 근데 변리사를 쓰면 그 맡기는 비용이 20만 원에서 맡기는 한 70만 원까지도 부릅니다. 꽤 비싸요. 근데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어렵다면 맡기는 것도 방법인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변리사님들이 내도요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돌려받아요. 거절됐어요 근데나 아니 안 돌려줍니다. 자, 로고 타입. 아까 제가 했잖아 티오더. 여러분 티오더 낼 때 티오더라고 써가지고 내요. 그러면요 그게 로고 타입이에요. 그러면요 티오더, 타오더, 타우더, 타우디 등을 못해요. 비슷한 걸로 낼 수가 없어요. 뭐 티오더, 디오더가 안 돼요. 알파벳 T랑 오더 주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낼 수가 없게 거절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티오더라면 티오더 로고 캐릭터가 아니라 내는 게 가장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만약에
만약에 머슬앤쿡이다 그러면은 정자로 머슬앤쿡 쓰는 게 제일 보호범위가 넓어요. 아까 전에 다시 대도서관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가장 넓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보면 상표권 검색해보시면은 굴림체로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간판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대도서관이라는 문자 자체에서 실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도서관도 안 되고요. 후도서관도 안 돼요. 대도서관이라는 그 뭐랄까 단어에서 자체에서 다 내 상표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볼 타입은 뭐가 되냐면은 머슬앤쿡 캐릭터가 있어요, 여러분. 심볼 타입을 내면은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로고에도 심볼하고 로고가 있잖아요. 삼성도 이렇게 동그라미 된 게 있고 그냥 삼성 써놓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둘 다 내게 되면은 동그라미를 치는 거, 네모를 치는 거 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심볼 타입으로 같이 등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상품 분류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은 돈을 벌어야 돼. 이 키플리스트 돈을 벌어야 돼요. 머슬앤쿡 딱 등록했는데 세상에 현존하는 모든 머슬앤쿡을 다 내 거라고 하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은 다 돈이고 국가 사업도 돈이고 관공서도 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플리스트가 어떻게 났냐? 1류, 2류, 3류 해가지고 35류는 뭐 유튜브 방송업, 뭐 38류는 뭐 도소매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르게 났어요. 만약에 머슬앤쿡을 가지고 지금 저희도 지금 여러 군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머슬앤쿡을 전혀 유출시킬 수 없는 갑자기 뭐 농업 이런 거 등록시키겠다? 그럼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 수도 있어요. 농업어업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려는 분야가 카페인데 이 나중에 카페를 가지고 유튜브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이름을 가지고. 내 카페 이름이 뭐 반짝반짝 카페예요. 반짝 카페. 그러면은 반짝 카페라는 이름을 가지고 카페 매장을 차릴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펜시용품도 할 수 있고 카페에 들어가는 원두도 만들 수 있어요. 원두. 그쵸? 원두는 카페가 아니죠. 원두도 따로 있습니다. 그럼 뭐 커피 관련된 뭐 무슨 원두 이런 게 다 업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로 유튜버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카페 가지고 가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작은 카페 대표 누구누구입니다. 자, 그러면요, 작은 카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등록을 해놔야 돼요. SNS업, 원두 납품업, 도소매업, 나중에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가 작은 카페일 수도 있죠? 스마트 스토어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테리어, 매장, 작은 카페, 카페업 딱 등록했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누가 내가 너무 잘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연 거예요. 작은 카페로.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못합니다. 하층이 있는데 어떻게 못해요? 왜냐면 분류가 다르니까요. 근데 대신에 비슷한 분류다. 뭐 카페업인데 뭐 카페에 관련된 집기를 한다. 그러면 비슷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분류다. 펜시업과 카페에서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추가로 등록하셔야 된다는 거. 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유튜브를 할 거다. 그럼 유튜브도 고려를 해가지고 미리 등록을 해놓으셔야 되고 하지만 선사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다 등록을 해요. 다 등록을 했는데 실제로 안 써요. 근데 그거를 진짜 쓰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특허청에서 진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너 등록만 한 거 아니야. 아까 전에 그 도메인 수집가처럼. 너 진짜 안 쓰고 있는데 이거 왜 등록해놨어? 진짜 쓰고 있는 증거를 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든지 간판을 찍어와. 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산되기도 합니다. 선사용 원칙도 중요해져가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기도 해요. 하지만 선출원이 중요해요. 그것도 법적 공방이에요. 얼마나 귀찮아요. CCBB 관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출원이 중요합니다. 선사용이 중요하지만은 선출원을 해두면 이러한 CCBB의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선사용과 선출원을 하고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게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원이라는 거는 내 미용실 이름이 헤어살롱이에요? 등록 안 됩니다. 그럼 쓰고 있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거 막 쓰면 안 된다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에 내가 이걸 법적으로 아무도 못 쓰게 하려면은 상표권 출원을 해야 되는데 그 상표권은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서 대명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커피빈은 뭐예요? 커피빈이 된 사례가 이거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저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변리사님 붙잡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말 깨알 팁인데 내가 그래도 커피빈을 정말 하고 싶어. 대명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 외우기가 쉽고 했을 때 되게 막 대중적으로 프랜차이즈 할 수가 있어요. 쉬워요. 대명사가 좋긴 좋은데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쓰세요. 쓰시고 어차피 아무도 못해. 나도 못하지만 남도 못해. 그러니까 쓰시고 프랜차이즈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빈이 더 이상 커피콩이 아니라 커피빈 카페에 연상이 되면 등록을 해줍니다. 등록을 해줘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특허 심사도.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했을 때 얘는 커피콩보다는 브랜드 가치가 더 인정되는데 그러면 등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심볼, 그러니까 커피빈을 아까 대도서관처럼 굴림체가 아니라 커피빈에다 커피콩을 하나 그려가지고 심볼 형태로 출원을 하고 나중에 굴림체로 로고로 출원을 하시면 커피빈이라고 유출을 되는 모든 상품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진짜 유일무이한 카페업에서는 커피콩이라는 걸 쓰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밖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으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PT 준비한 당연히 끝이 나요, 여러분. 자, 혹시 여기에서 지금 궁금하신 점? 시간은 거의 다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궁금하신 점, Q&A.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상표를 낼 생각이 있다 했을 때 뭔가 궁금하신 점, 혹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상표가 있다. 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 했을 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없으신가요? 먼저 출원을 하고 네. 나중에 사업자로 상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 심사로 청하셔야 돼요, 대신에. 우선 심사로 하면은 등록이 빨리 나오는데 우선 심사를 하려면 올해부터는 상표권을 이제 알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증 하고 나중에 우선 심사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심사랑 우선 심사가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3배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선 심사를 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받고 싶다, 그럼 사업자를 먼저 내놓으시고 나는 돈을 아끼고 어차피 선출원주의라고 했잖아요. 선출원. 내가 만약에 커피빈 냈어요. 그럼 남들이 나중에 내잖아요. 그럼 거절당해요. 아직 등록이 안 됐는데도 출원을 먼저 시킨 사람이 임자예요. 우리나라 저작권이라는 게 그래요. 저작권이라는 게 그냥 딱 하나예요. 먼저 쓰고 먼저 말한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가지고 상표도 저작권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출원을 먼저 시켰으면은 조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건 있어요. 내가 낸 상표가 이미 어디서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거인데 그 사람이 출원을 안 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또 휘말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쓰고 있었고 장사가 잘 되는 중인데 출원 안 했다. 또 선사용중이잖아요. 나는 선출원이잖아요. 그럼 또 공방을 다퉈봐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랑 유튜브를 쳐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즘은 매장 하나 오픈하면은 네이버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꼭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어요. 그 기간이 혹시 뭐 다 다른가요? 혹시 뭐 출원하는 그 기간이 등록하고 나서 이제 특허까지 받는 데까지 기간이 좀 뭐 브랜딩마다 좀 다르나요? 비슷하나요? 변리사 하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담당자에 따라 달라요. 보통 얼마 정도? 일반 심사는 1년 정도 걸리고요. 네. 우선 심사로 들어가면 짧게는 한 4개월 정도 걸려요. 3, 4개월 정도. 길어야 5개월 정도? 근데 담당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것도 운입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 처리 너무 못해. 너무 깐깐해. 그럼 별것도 아니고 거절시켜요. 그래서 상표권도 담당자를 좀 잘 만나시면 좋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발. 깐깐하지 않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그럼 진짜로 되더라고요. 저도 머제고 낼 때 우여곡절이
멋을 N2이잖아요. 툭은 괜찮은데 멋을 대명사는 안 된대요. 별리다가 거들다가 활용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심볼을 같이 넣었어요. 심볼을 같이 넣고 나중에 다시 한번 로고로 수를 하는지 하자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다 지금 등록이 됐어요. 지금 머슴앤국은 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헬스장업, 유튜브업, 뭐 기타 펜시업 등등등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장미주, 천재오리의 미주알이에요. 천재오리의 미주알. 제가 이름이 장미주잖아요.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말 아시죠? 네. 말이 맞는 사람을 뜻해요. 미주알, 고주알. 근데 그거 아세요? 좀 재밌는 사실이 한국인들은 언어 유희를 정말 좋아해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은 뜻이 없습니다. 눈, 코, 야, 뭐 눈치, 토치기, 막 이치, 박치기 이러잖아요. 박치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렇게 후렴구를 붙여요. 근데 미주알, 고주알도 후렴구가 있는 재밌는 말 중에 하나인데 미주알, 고주알이 말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회원님들하고 좋은 얘기 하는 것도 좋아하고 독서 모임도 해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주인데 미주알, 고주알 잘하니까 천재오리의 미주알로 지었어요. 천재오리는 제 옛날 이름이 유리예요. 좀 개명했어요. 유리, 오리 좀 비슷하잖아요. 그냥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보다가 나는 원래 지골이었던 거야. 저는 원래 지골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저 오리들은 다 나란히 다니는데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집에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날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아봤는데 날아죠. 날다가 힘 빠지면 걸어가면 되지. 응?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다가 나는 천재오리다. 나는 걸으면서 살았는데 나는 지구리로 살았는데 내가 날고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서 천재오리를 지었어요. 천재오리의 미주알. 천재오리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캐릭터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상품 두고 들었어요. 천재오리. 왜냐면 저는 동화를 만들 생각이에요. 동화책을 만들고 펜실을 만들 생각이에요. 캐릭터 상품을. 그래서 캐릭터 상품 유튜브업에 제가 출연을 해놨어요. 그냥 생각하자마자 바로 출원을 진행을 시켰어요. 담당 변리사님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가 말했잖아요. RAS, 뇌의 망가 회로책에 내가 원하는 거가 보이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고 말하는 대로 돼요. 실현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럼 그거를 꼭 남겨놓으세요. 문자로. 우리 뇌가 1초에 처리하는 정보량이 4,000억 개인데 그 중에서 남는 생각이 하루에 4-50개밖에 안 된다고 해요. 좋은 아이디어가 샤워할 때 떠오르고요. 손가다가 떠올라요. 근데 그게요 나오면 까먹어요. 그게요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운일 수도 있어요. 천재오리라는 것도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게다가 미주알? 근데 오리가 알을 낳잖아요 여러분.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미주알인 거야. 나인 거야. 천재오리의 미주알. 여러분 못 잊어야 돼, 이 말. 나중에 오리 보잖아요? 저 생각나요,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제 생각나실 거예요. 이게 브랜드입니다. 했으면 상표권 등록시키시고요. 좋은 아이를 떨어놓으면 바로 메모하세요. 일생일대의 기회일 수가 있어요. 제가 천재오리라는 걸 생각했는데 유치해 이러고 지나갔잖아요. 제가 나중에 100만 유튜버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찮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꼭 메모하세요. 메모하고 글 적으시고 일기 쓰시고 시각화 시키시고 시각화는 정말 이미 다 증빙이 되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슨 기술자, 교육자, 사업자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글로 적어야 된다. 타자기 두드리시면 안 됩니다. 타자기 안 돼요. 손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펜 같은 걸로 쓰셔야 돼요. 무슨 아이패드 이런 거. 완전히 달라요. 뇌에서 내 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적는 것과 타자기 두들기는 건요 저장되는 기억 장치가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그러니까 꼭 손으로 적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적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처럼.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억 벌고 싶어, 1억 벌고 싶어. 그러면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셔야 돼요. 나는 사업가야, 난 성공한 사업가야. 근데 맨날 집에서 한량처럼 누워있어요. 성공한 사업가는 침대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죠.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뭐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거는 항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매장이나 서비스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짧게 넘어가려고 해서요. 머슬앤 쿡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로컬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가 있었고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대표님의 사업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알려주셨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안 힘들었어요. 저희 진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희 회원님들 덕분에 불경기를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아쉽진 않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뿐인데, 그래도 만약에 어려운 게 있다면은 저는 매출보다는요 직원들이에요. 직원은 진짜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나는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실 것 같고 이것도 고치고 싶은데 직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면은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지렛대의 원리인데요. 레버리지를 쳐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고 영상들이 나와요. 책도 있어요. 레버리지라는 책을 꼭 보세요,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책을 꼭 보세요.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레버리지가 지렛대의 원리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도 지렛대 레버리지예요. 근데 직원이 어떻게 보면은 로컬에서는 최고의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매장에서의 레버리지는 직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없잖아요. 저희 직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없어도 굴러가고 있어요. 돈이. 우리 직원이 매출을 해줄 거고요. 수업을 하겠죠? 자, 그게 레버리지인데 직원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사장이 비전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지금 혹시 매장 하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사업 하고 계시는 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또 하고 계세요? 혹시 직원과 함께 일하시나요? 아니면 혼자 1인 사업 하시나요? 같이. 하고 계세요? 같이? 몇 하고 계세요? 직원 두고 계세요? 직원 혼자 하고 계세요? 직원 관리하는 게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이제 뭐 엔진에 뭐네 말이 많은데 제가 이거 할 말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저랑 소주 한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할 말 너무 많아. 근데 제가 지금 37분이니까 3분 정도 시간이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3분 정도만 해볼게요. 직원들이 속을 많이 썩여요. 썩였고 늘 그래요. 늘 그런 문제는 직면하고, 직원 때문에 자영 그만두는 사람들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직원 때문에 못하겠다.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은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어디는 괜찮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거는요, 솔직히 내 스스로한테 좀 찾아보셔야 돼요. 스스로한테. 사장은 직원한테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전을. 여러분, 꿈이랑 비전 다릅니다. 꿈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그 꿈을 꾸려면, 별을 따려면 사다리를 몇 칸을 놓아야 되고, 계단을 놓을지 사다리를 놓을지 비행기를 탈지가 비전인 거예요. 꿈은요 별 따고 싶다. 이게 꿈이에요.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직원들 맨날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처음에 꿈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너 얼마 벌게 해줄게. 너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너라고 안 해요. 내가 누구누구씨 얼마 버들게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버시면 혹시 괜찮으세요? 아니면 더 벌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더 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큼 벌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고생해봐요.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본인이 트레이너로서 사명감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급여는 받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더 벌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도 면접 보면서 이 사람의 인성을 파악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학교 패스를 뽑았겠죠? 그리고 나서도 실수투성이가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괜찮았는데, 소리상 괜찮았는데 표가 안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고 탓할 거예요? 내가 뽑아서 내가.
제가 보면 제 직원이에요. 그럼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한번 고쳐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 사람도 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꿈을 내 직장에서, 내 센터에서 이루고 찾을 수 있게끔 자꾸 도와줘야 돼요. 사장이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직원들이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느냐? 돈 벌려고요? 돈 진짜 많이 줍니까? 아니에요. 삼성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요? 삼성이니까 그래요. 삼성이니까. 나 삼성 다녀. 이러고 싶어서. 그럼요, 머슬앤톡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디 가서 나 머슬앤톡 다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해요. 나는 머슬앤톡을 확장시킬 거다.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머슬앤톡 다닌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님들이요, 나 머슬앤톡 다니는데? PT 다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 좋은 데 다닌다.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장을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기버의 마음으로 내 직원들과 회원님들이 우리 센터 다니는 거를 너무 좋아했으면, 뿌듯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힘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도 힘들 게 직원들을 컨트롤하는 건데 그 또한 내가 늘 기버의 마음으로 직원들한테도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면 사실 직원들도 나중에는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남고요, 아닌 사람들은 본인이 먼저 나가요. 그러면은 물론 나가고 들어오는 중에 인수인계 같은 좀 불필요함이 있겠지만은 그래도요, 나중에 정리가 빨리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네 사람 채워지다 보면요, 그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에너지처럼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직원들이요, 제법 괜찮은 직원들이 뽑혀요. 그리고 지원을 해요. 저희 센터에 지원하시는 직원님들은 꽤 착해요. 꽤 착하고 제법 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왜 저희 센터에 지원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스타랑 네이버에 뭐 리뷰 댓글 같은 거 보고, 다 보고 지원합니다, 직원들이. 근데 보고 본인이 여기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장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도 가장 어려운 게 사람이고, 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극복한 방법은 제가 마음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바꿔야 돼요. 직원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비전을 안 준 거고, 내가 못한 거고, 내가 앞뒤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네, 사전 Q&A 질문 받았고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현장 Q&A는 저희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카톡방에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해 주신 장윤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행사는 종료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지 한 번 더 해드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직원들에게 비전을 주는 방법인 이제 급여, 이 부분을 저희가 1년에 한 분당 최대 360만 원에서 혹시라도 자녀가 있으신 분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는 앞에 놔드렸습니다. 굳이 지금 직원이 없으신 분들도 신청서 써주시면 직원 채용하실 때 하나민스쿨로 연락 주시면 지원 사업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서 써주신 분들은 여기 뒤쪽에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전화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하나민스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사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단체 톡방에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